인도네시아가 KF-21이 아니라 터키의 칸 전투기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서 지금 뭐 택도 없는 이야기고, 한국이 하자는 대로 했었고 해야지 인도네시아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놈의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것도 최초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KF-21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 지분 50%, 그 다음에 터키가 지분 30%, 인도네시아가 지분 20%에서 국제 공동개발로 KF-21을 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때 당시 그 배분으로 했었으면 대한민국 항공사로 이제 파토가 났겠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가지고 노트북을 훔쳐 가려다가 걸렸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라파라 8년이 아니요. 샤브 그리펜은 KF-21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입니다. 작가님, 인도네시아가 KF-21이 아니라 터키의 칸 전투기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서 지금 네티즌들이 이거 배은망덕하다, 인도네시아,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데,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택도 없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립서비스에 너무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 4월 15일에 터키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한테 덕담을 해요. 터키 군사력 기술이 좋으니까 잠수함도 같이 만들고 터키 칸 전투기도 같이 개발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터키가 지금 인도네시아랑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터키는 지금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기술 협력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F-21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F-35 전투기를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오프셋이라는 절충 교육으로 로키드 마틴의 그 기술자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KF-21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 가이드 같은 걸 좀 해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없어도 비행기나 전투기는 만들 수 있지만, 수십 년간 짬바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짬바가 있냐면, 제가 직접 봤어요. 전투기 누가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 저거 45도 각도에서 레이더를 비추면 이게 레이더에 잡히겠는데? 그리고 말하면 실제로 잡혀요. 이 약간 달인의 경지에 오셨던 완전 시니어 할아버지 엔지니어 분들이 조언을 해주신 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KF-21이 성공적으로 발전되고, KF-21 디자인이 랩터랑 비슷한 것도 사실 이게 관련이 있어요. 야, 내가 별 모양으로 날개를 미리 만들어봤어,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터키는 그걸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원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F-35를 사지 않고 러시아제 S-400이라는 대공무기를 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나고 이래가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못 받고 유럽한테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최근에 협상을 했으나 이게 파토가 났어요. 왜 파토가 났냐? 항상 전투기 기술을 받으려면 전투기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전투기를 터키한테 판매를 하고, 터키는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데, 또 이게 정치가 문제예요. 터키는 터키 대통령이 그 경쟁자인 이스탄불 시장을 뭐 억울하게 대학생 학력 위주로 했나, 학력 인정을 못 받는다 하면서 이제 구속시켜 버리니까 이 인권 문제가 걸려서 유로파이터의 제작사인 그 제작사 중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터키에다 유로파이터 판매도 못한다, 기술 이전도 못한다,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랑 터키랑 같이 한다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터키가 없는 기술을 줄 수 있을 리가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하면 항상 이제 댓글로 저를 비난하신 분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에 KF-21 자료를 기밀 유출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지 않느냐. 네. 인도네시아 이 기술을 터키한테 주면 터키는 기술 완성해가지고 우리 KF-21 물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신하십니까?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취재를 할 때는 항상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 권리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권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약간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빼내간 다음에 지 혼자 만들거나 막 터키한테 건네줘 가지고 할 정도의 높은 수준이나 복잡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음. 거는 시작도 안 했고요. 음. 원래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48대를 그 인도네시아에 면허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놨대요. 네. KF-22 들어오면 조립 생산하고 하고. 그런데 그 조립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제작 기술을 받아오려면 양산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양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출된 게 뭐 불법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정이 안 났으니까 네. 결과가 안 났으니까. 다만 그 유출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뭐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걸로 해서 터키가 갑자기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진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그러면 이제 기자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군사 기밀이니까 이걸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해봤을 때, 이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절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KF-11의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간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기술이다. 이게 설사 기술 유출로 좀 문제가 되더라도. 요게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할게. 제가 군사 기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냐? 요거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인도네시아가 뭐 USB에 자료를 넣어가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받거나 가져갈 수 있는 기술들이 고도의 기술이 될 수가 없고 생산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완성되고 이제 되는데 인도네시아 기밀 유출이 시작된 점에서는 그때가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 게 아니고 이 기밀 유출이 불법이긴 한데 이 위법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협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협상의 테이블에 있을 정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근데 또 인도네시아 측에서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냐, 이거 훔쳐가 놓고. 어쨌든 뭐 기술이 낮더라도 핵심 게 아니라 훔쳐갖고 뻔뻔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섭섭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요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2011년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 노트북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때 당시는 T-50 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그 T-50 훈련기를 수출하고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측의 협상 전략이라는 걸 이걸 알기 위해서 누군가가 뭐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 소공동 롯데호텔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가려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고 난 다음에 이게 좀 큰 외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뭐 불문에 붙이고 그 T-50도 결국 샀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특별히 비싼 그 싸게 판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단 인도네시아 대통령 욕부터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여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만만디를 한 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한국이 싫다 뭐 한국을 콧대를 눌러버리자고 전 국민 2억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인도네시아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투기 구매에 대해서 한국 말고도 계약한 나라에 대해서 계약금을 제대로 못 낼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책 중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우리한테 넘기고 싶고 변명을 하고 싶은 그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방위산업 그러니까 제가 접촉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계자 혹은 국방 관련 이 저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한국이 하자는 대로 했었고 해야지 우리 인도네시아도 살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업이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놈의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좀 협업의 의지가 강한데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촉구를 한 편이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이런 그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인도네시아 모든 사람들이 물론 유튜브에다 댓글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든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약간 별난 게 있어요.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절대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한국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 어떤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좀 염두에 주시고 이런 사건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특파원님? 인도네시아가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인도네시아 현재처럼 2차 산업 중심으로 갈 수 없고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목표로는 지금 GDP가 상당히 높은데 이 GDP를 활용해서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거의 어쩌면 중국을 넘어설 정도의 그 생산 국가, 산업 국가로 발전 안 하면 자기 나라의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 산업 중에서도 항공 산업을 발달해야 되는 게 이게 인도네시아의 국시라고 하거든요. 전전 대통령부터 이런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해양 경찰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항공 산업을 발전하고 싶은 의지가 가는데 한국과 같이 하지 않으면 한국 외에 그 어떤 국가도 인도네시아의 항공 산업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건 노하우를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땅에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제트기 만들고 있던 뭐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기술 이전도 사실 잘 못해줘요. 왜냐 처음부터 풍족한 상황이었으니까 부족한 상황을 상상을 못해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 우리 국산 전투기 만들 때까지 이런 연구 개발을 하셨던 시니어 분들이 아직 살아 계시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 엄청난 변화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항공 산업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KF-11 이제 잘 개발됐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출도 잘 될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한테 기술 이전해 주면 경쟁자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 돈으로 하자. 빼버리자. 인도네시아 국기 지워버리고 싶다. 막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일단 상당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을 안 나는데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없었으면 KF-22 전혀 시작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계획은 KF-21은 이것도 최초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방위사업청이 예상했던 개발 계획은 우리 한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이 지분 50%, 그 다음에 터키가 지분 30%, 인도네시아가 지분 20%에서 국제 공동 개발로 KF-21을 가야 된다.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그 배분으로 했었으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이제 파토가 났겠죠. 네. 터키 애들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인도네시아 꼬셔가지고 뭐 대도 안 하는 비행기 만들고 대도 안 한다는 게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실제 연구 개발과 무관하게 하늘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한테 팔 수 있는 전투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터키 대통령은 나는 내 있었을 때 내가 없었으면 이게 전투기 못 만들었어 이렇게 엄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터키가 빠지고 인도네시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같이 개발이 스케줄이 잘 되고 지분 구조가 이제 5대 3대 2로 됐으면 이게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럽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인도네시아가 48대를 구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짜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40대의 KF-21을 사내는 게 사내고 안 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KF-21이 이겨내야 되는 전투기 경쟁자로 프랑스의 라팔을 꼽고 있는데 라팔이 저 같은 밀리터리 매니아나 오타쿠 사이에서는 원래 별명이 있었어요. 삼행시가 있는데 라팔아 팔렸니? 아니요. 이게 안 팔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 라팔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10년이 넘어서야 이집트나 이런 데서 수출이 시작되다가 지금은 300대 넘게 수출이 돼서 엄청 수출이 잘 됐어요. 근데 처음 수출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어요. 왜 그러냐? 초반에 사실 우리나라에 라팔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근데 시험 평가를 했을 때 미국제 F-15K 전투기가 더 좋아서 라팔이 탈락했고 야 한국이 이런 전쟁 국가라 가지고 전투기 산 눈도 좋고 평가도 열심히 하는데 한국이 안 샀네? 아니 저거 별로네?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팔리다가 뒤늦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거의 그래서 대박이 나기 전에 라팔 전투기 생산 라인이 닫힐 뻔했는데 프랑스는 항공 우주 산업을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팔릴 때까지 버티다가 이번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난 거고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현재 쫓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파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 시장부터 런칭 커스터머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수출 고객이 있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프랑스 라팔이 10년 동안 기다렸던 걸 우리는 바로 실용하자마자 시점 비행하자마자 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무조건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돈을 얼마나 낼 건데 낸 만큼 우리가 도와주거나 할 거고 니들이 사라 얼마나 살 건데
의혹에 대해서 북미 계획이 낸 걸 해주는데 이거는 다만 이제 국제적인 기준은 누가 보면 인도네시아 돈 때문에 먹힌 게 좀 있어요. 무기 구매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돈을 떼먹혀도 인도네시아한테 무기 팔 사람들은 줄 서고 넘쳐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사실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대출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우리 경쟁자보다 더 심하게 하면 이건 너무 심한 포죽이고 남는 게 없는 거지만 남들 해주는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KF-21을 첫 수출이 보장된 상태로 가는 조건으로 충분한 돈을 받고 그 돈에 맞는 수준의 기술을 기전을 해주는 건 전문 식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UAE가 요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KF-21에.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쫓아내고 UAE로 갈아타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또 이게 미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도 굉장히 친해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UAE는 자원은 부국인데 인구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처럼 같은 무슬림 국가인데 자원 인구가 많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산업적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UAE도 결국에는 다 인도네시아 쫓아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풀면 우리나라도 같이 살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없으면 UAE 안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랑 UAE 관계가 좋기 때문에 굳이 UAE는 인도네시아한테 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KF-21 사고 뭐 이러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한테 얻을 거 얻어내고 딱 그 수준으로 주면서 수출을 성사를 시키면 같은 무슬림 국가고 지금 협력하는 UAE에도 팔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고 하면 이제 UAE랑 한국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UAE가 먼저 인도네시아에 팔 거를 사가지고 대신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교류 협력 관계를 좀 가져주는가 이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죠. 돈이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특파원님 그 KF-21의 수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게 이제 수출을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국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서 기자님께서는 KF-21 수출, 특히 엔진 개발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상황에서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사건들이 사실 몇 개 있어가지고 왜 부정적으로 봤는지부터 일단 자진납세를 한번 해보자면 KF-21에 대해서 캐나다, 그 다음에 페루 뭐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캐나다가 일단 어떤 게 있었냐면 캐나다 언론에서 KF-21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를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캐나다 기자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왔으니까 덕담을 좀 해주신 거고 나토 국가의 비나토 국가의 무기를 파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캐나다가 나토 국가라서 유럽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 대해서 이제 구매 의향을 내줬고 그리고 F-35가 요새 트럼프가 되면서 잘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냐? 트럼프 너무 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뭔가 전쟁이 났을 때 F-35를 샀는데 뭐 작동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일명 키 스위치 논란이라고 있거든요. 뭐 언제든지 미국이 F-35 작동을 끌 수 있다. 실제로 그런 키 스위치는 없어도 미국과 협력 관계가 없으면 사실 F-35 운영이 어려우니까 대체제를 찾기인데 우리가 KF-21을 들이밀라 해도 이게 경쟁자인 스웨덴 샤브의 그리펜이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샤브 그리펜은 KF-21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입니다. 엔진을 우리랑 같은 거를 쓰는데 KF-21은 엔진이 2개, 샤브 그리펜 엔진이 하나 나가지고 출력도 적고 무기 탑재할 수 있는 양도 적고 기동성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얘들이 검증된 거고 스웨덴이 이제 나토 국가다. 나토 국가에서 자기 앞마당이나 먹어주는 게 있다. 요걸 좀 이겨내는 게 필요하고 페루 사업에서도 얼마 전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페루 이제 쪽에 정부한테 우리 KF-21도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보냈는데 이런 요청을 보낸 건 사실 경쟁 입찰에 참여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KF-21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이제 좀 먼저 검증된 것들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F-16이라든가 그리펜 그다음에 라팔 이런 선호하는 게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저는 그래도 극복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2가지 있습니다. 일단 덜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근데 덜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라팔 전투기 이야기나 이런 경쟁자를 했는데 엔진이 두 개인 전투기가 엔진이 하나인 전투기랑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펜 전투기가 굉장히 비싸요.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KF-21 1억 달러 그리고 같은 쌍발 전투기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거의 원화로 1,500억에서 1,900억 사이 거의 KF-21 그 2배 가까운 가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원래는 생산량이 먼저 많고 먼저 생산한 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경쟁 기종들이 그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그렇게 전투기한 수요도 별로 없었고 뭐 이랬으니까 저율 생산 그러니까 1년에 몇 대씩 생산 안 하니까 개발 가격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단종된 부품도 있습니다. 근데 KF-21은 새삥이다. 개발 부품이나 이런 게 엔진과 무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들이 국내 생산이다. 뭐 하나에서 레이더를 만들고 기체 구조나 전자장비 다 렉소에 만들고 하니까 요런 강점이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근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지금 언제 배달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이런 무기를 사용한 그 구매하는데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F-16이 원래 우리 KF-21 경쟁자고 KF-21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 KF-21은 수출이 한 대도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F-16 때문인데요. F-16이 지금 가성비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KF-21은 F-16을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5,000대 이상 생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개량도 계속 생산되고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성비로는 F-16이 아직도 압살을 하거든요. 문제는 F-16의 제작사에 있습니다. F-16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F-35라는 훨씬 더 비싼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F-16을 공장이 라인이 작아요. 1년에 줄 수 있는 게 몇 대 없습니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5년 걸릴지 7년 걸릴지 몰라요. 근데 KF-21은 사실 한국 공군이 이런 여러 가지 협의 허락만 해도 2027년 8년에 바로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 공급 물량을 일부 떼가지고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당장 1년에 20대 이상 생산할 수 있고 20대 이상 수출 가능한 전투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빠른 전력화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면 우리 이제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팔려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기자님 그러면은 그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보다 헤드라인만 봤는데 진짠지 모르겠는데 KF-21과 F-16V 모의 공중전 예. 해봤더니 KF-21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 가짜 뉴스에 가깝고요. 왜 가짜 뉴스냐면 실제로 KF-21을 만들 때 각종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게임 화면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로 막 결과를 나눠줘요. 데이터를 그 전투기 데이터를 뭐 거의 수십 기가 정도로 정리한 다음에 가상 교전이라 해가지고 뭐 총권을 줘가지고 막 하는데 KF-21과 F-16을 비교했을 때 센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레이더를 눈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F-16보다 KF-21이 좀 더 스텔스합니다. 스텔스하다는 거는 적보다 내가 먼저 적을 탐지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먼저 미사일을 쏠 확률이 높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퍼스트 샷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F-22나 F-35가 엄청 그게 최상위에 있지만 KF-21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F-16과 F-35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F-16보다 먼저 미사일 쏠 수 있다. 그 다음에 엔진과 이제 기동성이 좋다. 전투기 스펙을 할 때 자동차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추력대 중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기 무게 대비 이 엔진 파워가 어느 정도 세면 이게 잘 날아가고 선회도 잘 나고 가속도 잘 되니까 결국엔 적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삼을 수 있거든요. 쌍발 엔진을 가진 KF-21은 그래서 단발 엔진을 가진 F-16에 비해서 그게 우세하고 무장 탑재량도 높아가지고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KF-21 F-16보다 성능이 높은 건 맞으나 가성비는 아직도 F-16이 위다. 왜냐하면 5,000대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우리도 그만큼 만들면 싸지는 거 아닙니까? 5,000대 수출만 할 수 있다면. 5,000대를 만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5,000대 만들면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정말 그걸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을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300대 이상 수출 그러니까 약 20에서 40조 이상의 매출을 KF-21 단일 품목으로 올리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금 10위권 안에 있는데 5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규모 현재보다 2배 이상 수출 규모를 늘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자님 오늘 저하고 같이 그 김민석 특파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첫 촬영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깊은 내용
조금 더 일반 인터뷰보다 전문적인 내용, 그러면서 재밌는 내용 담아보려고 했는데 좀 소감은 어떠신지, 그리고 다음번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다음번에도 계속 이제 차단을 주시면 제가 많이 참석을 하고 하겠는데 음. 저는 오늘 녹화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나름 오타쿠라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타쿠구나.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PD님이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당연히 나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알기 쉽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 쓰고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특파원님의 전쟁연구소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